틀린 애가 있을 거야. 그 20, 21 단답형 3번. 21개가 아마 1등일 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질문 번호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에서 질문이요. 1번이요?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이 이 1번을 조금 많이 어려워했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A는 뭐라고 했냐면, 10 이하의 소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소수라고 했으니까, 2, 3, 5, 7 이렇게 4개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NA는 4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 이 밑에 이제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는데 어떤 걸 원소로 가질 거냐면 n분의 k가 바로 자연수가 되는 수를 우리가 원소로 가질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얘가 1분의 5, 2분의 4 등등등 이걸 나눴더니 자연수가 되는 저 x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np는 아직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둬볼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na가 nb보다는 개수가 더 적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들아 얘는 벌써 4개라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물음표는 4개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 이게 결국 자연수가 되려면 m과 k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배수 관계면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성윤이 말도 맞아. k는 m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고 m 값은 k의 약수가 돼주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둘이 어떤 숫자가 1, 5 그럼 얘는 5밖에 없는 거고 2, 4 하면은 예를 들면 얘도 2 이렇게 나올 텐데 선생님 그럼 이 개수가 4개 초과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k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거의 약수 개수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그 개수가 4개보다 많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어떤 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4개 초가 나오는 제일 작은 수가 뭐일까? 혹시 기억나? 잘 생각해봐. 내가 힌트를 줬어. 제곱수야 먼저. 어떤 수를 뭔가를 몇 승 했는데 그거의 약수 개수가 4개 이상이야. 초과야. 그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몇일까? 2에 4승. 16이지 않을까? 일단 16을 잠깐 떠올려 보면 만약에 K가 16이면 2에 4승이거든? 그럼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 4에다가 1을 더한 5개. 그래서 진짜 4개보다 개수가 더 많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M값은 안 찾아요? K가 얘가 되면 자동적으로 M값은 그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M값으로 숫자를 넣겠지. 16의 약수의 개수들을 넣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뭔 말인지 몰라 하는 거니까 K를 16이라고 해볼게. 그럼 민영아, K가 16이면 B집합은 N분의 16을 갖겠지. 근데 이게 무슨 수라 그랬어? X가? 자연수. 그러면 이 M값은 16에 뭐가 나오겠어? 그게 몇 개야? 5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이거를 답을 16이라고 제일 많이 적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4개보다 많은데 16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 그게 바로 뭘까? 12가 있어. 왜냐면 12를 한번 봐볼게.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자, 물어볼게. 얘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오지? 그치. 3 곱하기 2에서 6개. 얘보다 많죠? 근데 진짜 얘를 12를 넣어볼게. x는 n분의 12. 그럼 진짜 얘가 6개 나올 거고, 다행히도 16보단 12가 더 어때? 더 작지? 그래서 문제가 최소값 찾으려 했으니까 k는 자동적으로 1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 이거 조금 어렵긴 했었어. 없어요? 3번까지? 자,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 질문이요. 몇 번? 5번이요?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우리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왔지? 7개 나왔지, 이렇게. 그럼 물어볼게. 이거 누가 질문했지? 서진아, 그러면 원소가 7개면 x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지? 그치, 2의 7승 128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중에서 저 128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3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이 128개 안에는 뭐도 있냐면 공집합도 있고 원소가 1개짜리도 있고 원소가 2개짜리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제외하라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찾고 싶은 건 원소의 개수가 3개, 4개,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 자기 자신. 요런 것들만 찾아달라라는 게 지금 가조건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가조건만 나왔으면 우리는 128에서 뭘 빼주면 돼? 공집합 하나 빼주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빼주고,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만 빼주면 남은 개수가 바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 7개 이하인 집합들만 개수를 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네? 모든 원소의 곱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내가 여기서 이것들을 다 제외했다고 쳐볼게. 그래서 요만큼이 나왔어. 가조건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선택했다고 칠게. 민영아, 1, 2, 3 곱하면 홀수야, 짝수야? 짝수. 1, 2, 3, 4 곱하면 무슨 수야? 짝수. 그럼 예를 들어서 1, 3, 5가 있었어. 그럼 얘 다 곱하면 뭐야? 저 홀수 되는 것만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 그럼 1부터 7 사이에 있는 7개의 숫자 중에서 애초에 누구를 없애라? 짝수를 없애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 4, 6 지우면 남은 게 1, 3, 5, 7이니까 얘 갖다가 먼저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럼 2의 4승 16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근데 이 16개에는 부득이하게 뭐가 포함되어 있지? 바로 우리 가조건, 즉 원소의 개수가 3개 미만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즉 1, 3, 5, 7 갖다 만드는 원소가 없는 거, 원소가 1개짜리, 원소가 2개짜리를 찾아서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그 개수만 찾아달래. 이 개수가 엄청 적은가 본데? 갈게.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히 1개고, 1개짜리는 원소가 4개니까 4고, 원소가 2개짜리 빨리 찾는 방법 뭐지?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 2개. 그럼 조합으로 풀면 4C2. 그럼 몇이지? 6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몇 개를 빼주면 돼? 11개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사건으로 찾는 것보단 여사건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자, 다음 또 질문이야. 7번까지 없어요? 자, 그럼 8번부터 11번이야. 자, 잠깐만. 11번보다 빠른 번호 몇 번? 9번. 자, 9번 한번 봐볼게. 자, 9번 보자. 아, 이것도 사실 너무 쉬운데. 자, 가볼게. 자, 9번 보면 A는 1, 2, 3, 4, 5. 집합은 너네들이 어려워하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풀어줄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들아, 일단은 내가 요거를 잠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둘이 교집합이 4, 5거든? 그리고 여긴 1, 2, 3. 그 다음에 여긴 6, 7이 있어. 그리고 전체는 뭐 그런 말 없어. 자,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고 나냐면 X라는 원소는 무조건 B집합의 원소여야 되고, 그리고 그 X는 X집합의 원소이기에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1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X가 1개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B에는 있어야 돼. 그럼 B에 있어야 되면 4, 5, 6, 7이 되겠지? 4, 5, 6, 7 중에 하나를 누가 가져야 된다? X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만약에 X가 4를 가지면, X가 4를 가졌어. 4를 가졌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또 A집합에 포함돼 있어야 돼. 민영아, 그치?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럼 문제가 생겼어. X 입장에서 4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4 가졌다고 칠게. 그래서 너가 1, 2, 3, 5가 남네요. 2의 4승 16개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지? X가 4를 갖고 있는데 5를 또 가져버리면은 B에도 있고 X에도 있는 원소가 몇 개가 돼버려? 2개가 되거든. 그러니까 X 입장에서 4를 가지면 5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결국엔 4는 꼭 가지고 있고 5는 갖지 말라는 집합 X의 부분집합 A에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나와? 4, 5를 지우면 2의 3승 8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개수만 드립다 찾아달라라는 거. 이거 개수 한번 찾아볼게.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고, 두 번째가 Y가 아니지. 이번엔 누구를 가지면? 5를 가지면.
5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4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도 몇 개? 8개를 갖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럼 우리 채준아, 만약에 x가 6을 가지면 어떻게 돼? 왜? a에는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따질 필요가 없네. 6, 7은. 그래서 정답은 88 더해서 답은 16. 다음 또 질문이야. 10번?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거 10번은 저는, 이 10번이 교과서 수준에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에서 좀 상위 레벨 문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낼게라고 하면 교과서 내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10번일 것 같아. 왜 그런지 볼게. 5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 이하의 소수래요. 자, 볼게. 이게 애들이 왜 헷갈리냐면 A집합이 K 이하의 소수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K를 10이라고 하면 소수가 10개 나와? 아니지. 왜? K가 10이면 10 이하 중에 소수가 2, 3, 5, 7밖에 없거든. 그럼 지금 이 K에 현혹되면 안 돼. K가 5라 그래서 답이 5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이라 그래서 10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K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수의 개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K에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K 이하의 소수가 실제로 세봤더니 A개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지금 NA는 A개가 나왔어. K가 A 아닙니다. K에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그 이하의 소수가 A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뭐랬냐면 근데 그 중에서 이 5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리고 누구는 포함하지 말래? 3은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이 A의 A개 소수에서 몇 개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야? 3개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 이 5는 가지고 있고 3은 갖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엔 총 남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A-3개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더니 2의 A-3승이 바로 2의 4승 16이니까 A는 뭐다? 7이더라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K가 7이야? 아니지. 소수가 7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소수가. 그럼 소수가 7개 나오려면 2, 3, 5, 7, 11, 13, 15, 17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나와야 하니까 K 이하래. 그럼 K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17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그렇지. 뭐도 들어가도 돼? 18도 들어가도 돼. 근데 19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 19마저도 개수가 증가하니까 안 돼서 얘네들이 더한 게 정답은 3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다. 자, 다음 또 몇 번? 11번. 자, 11번도 똑같아. 11번이 오히려 10번의 오마주인데 오히려 10번이 난이도가 더 낮은 문제야. 왜? 얘는 K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A가 K랑 똑같다라는 보장이 없었잖아. 근데 얘는 친절하게도 A가 뭐야? K 이하의 자연수야. 얘들아, K 이하의 자연수면 당연히 얘는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 K개 나오는 거야. 땡큐야. 10 들어가면 10개, 20 들어가면 20개, 30 들어가면 30개. 근데 그 중에서 X는 절대 K라는 원소를 가지면 안 되고 2, 4는 꼭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K개 중에서 하나, 둘, 셋 개를 먼저 빼줘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랬더니 그게 64래. 그럼 끝났지. 2의 K-3승이 2의 6승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K는 9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뭐 끝이네. K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부터 15번 14번 12 자 12번 한번 가볼게. 자 12번 보면 일단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면 당연히 몇 개가 있겠어? 당연히 9개가 있겠지. 이거 가끔 10개라고 푸는 친구들 많아. 자, 근데 거기서 첫 번째,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를 X가 꼭 가지고 있으래. 꼭. 그럼 얘들아, 10보다 작은 홀수가 몇 개 있어? 1, 3, 5, 7, 9. 5개네? 그러면 지금 12번이었지.
전체가 9개였어. 1부터 9까지. 근데 X는 누굴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라? B를 부분집합으로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9개에서 몇 개 빼주면 돼? 1, 3, 5, 7, 9. 5개를 지우면 몇 개 남아? 4개. 그래서 여기만 조건을 만족하는 건 2의 4승 16개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이 16개 안에서 또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근데 X는 절대 C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지 마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16개 안에서 누구를 제거해주면 돼? C를 가지고 있을 때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C가 4, 8이야. C가 4, 8이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 원소 몇 개 남았었어? 이거 개수 찾는 거. 16개 남았었지. 근데 X가 만약에 C를 가지고 있으면 총 몇 개가 남아? 자, 9개가 있었는데 5개 지웠고 4개 남았지. 4개에서 C가 4, 8이었어. 4개 중에 또 2개 지우니까 또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 나와? 2의 2승?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16개에서 이 4를 뭐 해줘야겠어? 빼주면 되겠지. 답은 12개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인가 보네. 다시 한 번 더. 얘는 9개 중에서 B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을 때 얘는 9개 중에서 B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으면서 C도 갖고 있을 때를 찾아서 빼준 거야. 여사건으로. C를 갖고 있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9개에서 5개 빼고 2개 더 빼서 2개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는 마지막에 빼줘야 된다. 왜? 갖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진 걸 찾아줬으니까. 아셨죠? 자, 다음 또 14. 자, 14번 봐볼게. 야, 이건 아까 그 문제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면 이거 조금 난이도가 한데? 왜? 짝수를 한 개 이상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린 반대로 생각하자고. 어떻게? 홀수만 있는 걸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시작할게. 일단 전체, 준호야, 전체 개수가 일단 부분집합 몇 개 나와? 2의 7승 128개가 나와. 그럼 이 128개에서 먼저 누구를 뺄 거냐면 짝수가 없는 거. 그러면 2, 4, 6 지우면 3개 날라가니까 원소 몇 개 남아? 4개 남잖아. 그럼 2의 몇 승? 4승 16개 빼주면 되겠네. 그럼 내가 찾은 112개는 도대체 뭘 뜻하냐? 전체 부분집합에서 홀수만 있는 걸 지금 다 날려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112개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24 이하여야 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린 거꾸로 찾는 거지. 24를 하필 초과하는 걸 찾자고. 왜? 24 이하는 너무 많아. 1도 있고, 1, 3도, 1, 5도, 1, 2, 5도 있고. 이거 언제 다 세냐는 거야. 그럼 우린 거꾸로 합이 24, 이 안에 있는 원소의 합을 다 더했더니 그게 24 초가 될 때를 찾자라는 거지. 그럼 일단 이런 것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1부터 7까지 더하면 몇 나와요? 28 나와요.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통과지. 얘는 무조건 선택돼야 돼. 1부터 7까지 더하면 28이 나오거든. 이제부터는 하나씩 오히려 빼주는 거야. 뭘 빼줄까? 작은 거부터. 그럼 먼저 1 빼줄게. 그럼 뭐 나와? 그치. 2부터 7까지 나오니까 27이. 그 다음 또 누구 빼도 돼? 2 빼도 돼. 그럼 1, 그러니까 1, 2를 다 지울게. 1, 2를 다 지우면 결국 3이 빠지는 거니까 3부터 7까지 빼는 거니까 25도 나올 거고. 그치? 이번엔 2만 뺄게. 2만 빼면 1, 3, 4, 5, 6, 7까지 가니까 뭐 나와? 26도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3만 뺄게. 3만. 3만 빼면 1, 2, 4, 5, 6, 7까지 빼면 뭐 나와? 25도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또 누구 뺄까? 3, 1, 2. 잠깐만. 1, 2. 1 뺐고, 1, 2 뺐고, 2 뺀 거 했고, 3 뺐고, 또 누구 빼야 되냐? 하나, 둘, 없다. 끝났다.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빼면 이제 무조건 24 이하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 112개에서 누구만 빼주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한 번 더 빼주면 돼. 그럼 답은 107이냐?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왜? 뭐? 질문해.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자, 다음 또 16번부터 19번. 19번.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전체가 1, 2, 3, 4, 5인데 A에는 모든 원소가 홀수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학교에서 혹시 시험에 대한 어떤 코멘트 나오면 꼭 말해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빨리 변동할 거니까. 자, 전체가 1, 2, 3, 4, 5인데 A에는 지금 홀수가 들어가 있대. 그럼 아직 누가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 교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순수하게 A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A와 B의 합집합은 5고 N, B는 3개다. 여기는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들아, 합집합이 5개라는 건 여기 몇 개 들어가면 돼? 2개. 여기 2개, 요거 합쳐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이런 나 조건부터 읽을 걸. A와 B가 뭐래? 서로 소래. 그럼 얘들아, A와 B가 서로 소니까 이 그림을 잠깐 수정할게.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소면 A, B 이렇게 겹침 없이 가고 여기가 3개가 되고 무조건 빼박 여기가 2개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 한번 물어볼게. 이래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최소값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여기에 1, 2, 3, 4, 5를 넣을 건데 여기에는 숫자가 작은 게 들어갈수록 좋대. 그치? 최소값이니까. 그럼 여기에 큰 숫자들은 여기한테 토스를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 큰 숫자를 토스하려고 그랬더니 A에는 무슨 수만 들어가야 돼? 홀수. 그럼 홀수 중에서 무슨 수를 토스하면 돼? 큰 수. 누구랑 누구? 5랑 3 토스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1로 오면 되네. 아이고. 4. 답 끝이야? 답 7? 확인해봐. 너무 빨리 나와서 좀 놀라운데. 자, 다음 또. 없으면 20번부터 22번 질문. 22번, 21번. 자, 21번, 22번 한번 둘 다 가볼게.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죠? 그쵸? 다음 주 파이널이고 그 다음 주가 월요일이 마지막 수업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따 그거에 대한 공지사항 말해줄게. 너네가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자, 전체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근데 A가 2, 4, 6, 8, 10이고, 야,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이거 뭐지? 5글자? 대칭 차집합.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뭔지 모르니. 자, A, B가 이렇게 있거든? 지금 A 빼기 B랑 B 빼기 A가 바로 여기야. 대칭 차집합. 요쪽. 요쪽 부분에 지금 1, 4, 7, 10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1, 4, 7, 10이 여기에 몰빵될 수도 있고 여기 몰빵될 수도 있고 2개, 2개, 1개, 3개, 3개, 2개 막 나눠 가질 수도 있어. 근데 A는 기본적으로 2, 4, 6, 8, 10이 있어. 짝수가. 그럼 그 중에 1, 4, 7, 10에선 짝수가 누구야? 4랑 10이지. 그럼 4랑 10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미안하지만 나머지 누구? 1, 7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지금 빗금 치는 부분이 있지. 이제 여기는 마감됐어. 마감. 저기는 이제 마감됐다는 건 무슨 뜻이지? 마감됐다는 건 여기에 더 이상 어떠한 숫자도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건 10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그러면 안 들어간 거 누구야? 2, 3, 5, 6, 7, 8, 9. 요 6개는 어디 가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마감됐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요 바깥에 나와 있던지 이렇게 돼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합집합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찾아달라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A가 2, 4, 6, 8, 10이었거든? 근데 4랑 10은 들어갔으니까 2, 6, 8은 마감된 부분에는 못 들어가지만 A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꼭 들어가야 돼? 가운데 교집합으로 2, 6, 8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에도 있고 A, B 대칭 차집합에도 4랑 10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그러면 2, 6, 8 지울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누구 남았어? 3, 5, 9 남았거든.
359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 A에 있어야겠지, 원소로.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긴 마감이니까 끝났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럼 얘는 무조건 미안하지만 어디 들어가야 돼? 바깥에 놀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래 놓고 문제가 찾는 게 뭐야?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 부분 찾아달라는 거지. 답은 359 더해달래. 8, 17.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다. 다음 또 22번. 자, 22번 가볼게. 22번은 일단 이거부터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에서 A 교 B의 여집합을 지금 찾아달라라는 거. 그럼 도대체 저게 그림에서 어딜까라는 거.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저거를 집합의 기호로 한번 바꿔보면 안 될까요? 라는 거. 얘들아, 혹시 너네 이거 집합의 기호로 바꿔볼 수 있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들아, 빼기는 뭐로 바뀌지? 교집합. 그 다음에 이 뒤에 전체한테 뭐 붙여버리면 되지? 여집합 붙여버리면 돼. 요렇게.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인 거야. 그래서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집합 세모의 여집합.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빨리 이거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드모르간 법칙 쓸 수 있어.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 B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지금 이거가 도대체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해달라라는 거지. 얘들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볼까? 그림으로 생각해도 되고 사실 이거 식으로 다시 모양을 또 바꿔도 되는데 우리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이해해볼게. 잘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자, 내가 이거랑 정확히 모양이 반대입니다. 자, 갈게. A 합 B의 여집합. A랑 B 뺀 나머지를 합치래. 그럼 어디 나오겠어? 진짜 B 뺀 나머지만 나오면 돼. 그리고 B의 여집합과 A와의 합집합이니까 여기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야. 됐지? 그 다음 내가 요 뒤에 걸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이면 여기가 되겠지? B까지 더해달래. 그럼 여기에 얘까지 이렇게 추가되면 돼. 근데 그거에 뭘 찾아달라냐면 교집합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파란색과 노란색의 뭐? 겹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이 겹친다는 건 체크 무늬가 나오는 데를 찾아달라는 거거든. 체크 무늬가 어디가 나와? 교집합이랑 바깥 부분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냐? 바로 A와 B의 가운데 부분과 바깥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게 뭐가 나왔대? 1, 2, 3이 나왔대. 여기에 1, 2, 3이 있다는. 그럼 아직은 몰라. 1, 2, 3이 여기 있을지 1, 2, 3이 여기 있을지 아직은 몰라. 그 색칠된 데 어딘가에 있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집합이 몇 개래? 한 개래. 그럼 얘들아, 여기는 1, 2, 3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 하나만. 그럼 준혜야, 먼저 뭐부터 넣을까? 1 넣을게. 그럼 2, 3은 어디 있어야 돼? 바깥에 있어야겠지. 맞아? 그럼 얘들아, 이제 어디 갈지 모르고 발 동동 구르는 애들은 누구야? 4, 5, 6, 7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빗금친 데는 벌써 마감이 됐어. 더 이상 누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4, 5, 6, 7은 무조건 어디 아니면 어디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4, 너 어디 갈래? 저 여기 아니면 여기요. 몇 가지? 5, 몇 가지? 6, 7. 그럼 결국 얘가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몇 개가 나와? 2에 4승 16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16개는 어떻다는 전제하에 찾았을 때 나온 거지? 가운데 누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1이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 가운데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총 몇 세트? 3세트. 그래서 정답은 48가지가 나오게. 복이니? 아니네. 그래 답은 48이라고 씁니다. 집합은 생긴 거에 비해 진짜 생각할 게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충격적이겠지만 집합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집합의 연산입니다. 23번부터 26번.
없어요? 27번부터 30번. 28? 27번이요? 자, 27, 28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저는 27번도 교과서 수준에서의 딱 난이도 상 레벨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낼 게 쉬울 거야. 이런 거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 말을. 쉽게 내겠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볼만한 문제를 내겠다는 거지. 막 심한 문제만 안 내겠다는 거야. 어려운 거 안 낼 거야. 막 진짜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딴 거 내시는 선생님 없어. 아셨죠? 자, 27번 가볼게. 전체가 일단 1부터 15까지인데 자, A는 12의 양의 약수래. 얘가 지금 27번이지. 그러면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 이하의 홀수는 비집합이래. 그래서 1, 3, 5, 7, 9, 11 어디까지였지? 15, 13, 15까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문제가 뭐라 하냐면 이 뜻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 얘랑 이게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야. 얘들아 일단 합집합은 두 집합을 뭐 하라는 소리야? 합치라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 놈의 합친 놈을 쳐다보면 여기에 무조건 누가 있냐면 1, 2, 3, 4, 1, 2, 3, 4, 6, 12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X집합 원소가 있겠지. 또 이쪽엔 뭐가 있겠어? 여기는 저 1, 3, 5, 7, 9 홀수들이 다 있고 거기다가 X집합이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X집합은 있는데 문제가 생겨. 뭔 뜻이냐면 잘 봐. 여기에 4 있지? 여기에 4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 5 있어. 근데 여기엔 5가 없어. 그럼 이 두 집합을 합쳤을 때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저 X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바로 뭐겠어? 너는 있는데 얘가 없거나 얘는 있는데 너가 없는 걸 내가 대신 갖고 있어 줄게 라는 거야. 왜? 아니 너 없잖아 A야. 너 5 없잖아. 근데 얘가 5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있어 줘야겠네. 너 4 있잖아. 근데 너 4 없잖아. 그럼 내가 4 갖고 있어 줄게. 왜? 그러면 합쳤을 때는 X 입장에서는 얘가 없는 5를 얘가 있어 주니까 있을 거고 얘가 없는 4를 얘가 있으니까 갖고 있어 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숫자들 4, 2, 6, 12 여기서는 1, 3, 5, 7, 9, 11, 13, 15 요런 숫자들을 X가 꼭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15개에서 몇 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꼭 가지고 있어주면 되겠네. 답은 32개가 정답입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아까 몇 번이었지? 28번? 28번 혹시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봤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좀 쉬운데. 벤 다이어그램. 자, 가볼게. 한 번만 그려줄게. 너네 집합을 많이 어려워하니까. 자, 28번 가보자. 선생님들 그 방법이 없어요. 기억. A 빼기 B에서 C를 빼달래. 자, A, B, C. A에서 B 빼달래. 그럼 여기 나와. 거기서 C마저도 오려달래. 그럼 여기 나와. 그럼 지금 저 윗부분만 남았어. 두 번째, 옆에는 A에서 B 합 C를 오려달래. A가 이렇게 있는데 B 합 C를 오려서 버려달래. 선생님 체크 문의한 거 버리래. 그럼 누구 나와? 똑같네. 기억은 맞겠네. 니은 A 빼기 B랑 A 빼기 C야. 이거 딱 봐도 견적 나오지. A 빼기 B랑 A 빼기 C. 뭐겠어? A 빼기 B면 여기고 A 빼기 C면 여기야. 그거를 합쳐달래. 그럼 지금 체크한 거 이거 다 내면 다 색칠하면 돼. 합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 A에서 요 부분만 지금 뺏긴 거야. 요 가운데 부분만. 근데 그게 A에서 B 합 C를 오려서 버린 거네.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면 B 합 C를 하면 여기만 나오거든. 요거가 없어져. 요거 양쪽. 양쪽끼가 지금 소거돼 버리거든. 그럼 니은은 틀렸네.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자, 마지막 디귿. 야, 잠깐만. 그럼 답은 뭐야? 기억은 맞았고
그리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있겠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귿만 가볼게. 디귿. A교 B에서 A교 C를 빼달래. 자, A교 B에서 A교 C 빼면 뭐 나오겠어? 자, A, B, C. A교 B면 여기거든. 그리고 A교 C면 여기거든. 흰색에서 노란색 빼달래. 그럼 누구만 남아? 왼쪽 귀 정도만 남아. 요렇게. 그게 누구랑 같냐면 A교 B에서 A교 B면 여기거든. 여기서 C를 오려서 버려달래. 누구 남아? 왼쪽 귀 남네. 요만큼. 똑같네. 답은 기억 디귿. 이런 거 뺄 때는 색종이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색종이로 잘라서 버리면 어디 남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돼. 자, 다음 또 없습니까? 30번까지는. 자, 잠깐만. 책이 날라갔어. 31번부터 34번. 31. 자, 31번 한번 가볼게. 요거는 제 왼쪽 손모가지 걸고 나옵니다. 배수, 약수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애들이 배수, 약수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자, 가볼게. 너네들 이번 문제에 무조건 배수 아니면 약수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고 계냐면 배수는 숫자가 클수록 원소가 많어 작어. 그러니까 즉 내가 뭘 물어본 거냐면 2의 배수와 뭐 5의 배수, 8의 배수, 12의 배수.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개수는 적어 많아? 적어. 그래서 오히려 배수 문제는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가 많아. 2의 배수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나오면 50개나 있어. 근데 5의 배수는 꼴랑 20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배수는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합시다.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의 개수는 많아져. 원소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숫자가 큰 놈이 숫자 작은 놈한테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5의 배수가 당연히 이렇게 5의 배수와 10의 배수를 비교해달래. 그럼 당연히 숫자가 작으니까 얘가 크니까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가? 근데 이제 약수는 문제가 생겨. 2의 약수와 12의 약수. 누가 더 많아? 12. 그래서 약수는 오히려 숫자가 클수록 원소의 개수가 많아져. 그래서 우리는 얘는 또 반대로 2의 약수와 방금처럼 12의 약수 나오면 오히려 숫자가 작은 게 큰 놈한테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찍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얘보다 클지 작을지는 알고 찍으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숫자 찍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기억. A는 배수 문제고, 그리고 B도 배수 문제네. 똑같아. 얘도 배수, 얘도 배수야. 자, 그럼 시작할게. 12의 배수랑 18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아달래. 그럼 결국엔 얘들아, 우리가 12의 배수들을 나열하고 18의 맞나? 18의 배수를 쭉 전개했을 때 약수래? 뭐야, 얘는 약수네. 미안. 어쩐지. 그럼 졸라 큰데. 얘고 얘는 배수래. 쏘리. 그럼 12와 18의 공약수, 답을 말해버렸네. 교집합을 찾아달래. 그럼 우린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공통된 약수다. 그래서 공약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약수를 찾아보면 2, 6, 9, 3, 2,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12의 약수랑 18의 약수 중에서 그 공통된 약수가 최대로 많아야 되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 최대 공약수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뭐의 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6의 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6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6만 될까요? 그게 문제야. 6만 되는 건 아니야. 지금 문제가 AK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12의 배수와 18의 배수의 교집합은 K의, 배수가 아니지.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K의 약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거든. 그럼 너네가 지금 K가 답이 6이 아닙니까? 라는 건데 맞긴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겨. 6만 되냐 이거지. 6만 될까? 3? 잘 봐봐. 얘들아,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봐. 12의 약수를 써봐. 뭐 나와? 1, 2, 3, 4, 6, 12. 18의 약수 뭐나? 1, 2, 3, 6,
9, 아니, 맞지? 6, 9, 18.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 누구야? 1, 2, 3, 6. 그래서 6이 나온 것 같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1, 2, 3, 6은 얘네들이 다 같이 갖고 있을 때 약수가 최대로 많이 겹쳐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 거고 1, 2, 3, 6이 꼭 6의 약수의 부분집합만 말이 될까? 뭐도 돼? 12도 돼. 12의 약수 안에 1, 2, 3, 6이 있거든. 뭐도 돼? 18도 돼. 뭐도 돼? 24도 돼. 그 말 뜻은 여기에 들어가는 K는 최대 공약수는 6이지만 6 말고 뭐도 된다? 6의 배수들은 다 된다는 거야, 원래. 그래서 신기한 게 이런 문제들은 꼭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가조건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값 찾으라고 나와. 원래는 정석대로라면. 다시 한 번 더. 꼭 가조건 문제들은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의 교집합의 최소값을 찾으시오라고 나올 거야. 왜? 6, 12, 18, 24 등등등 이거 다 말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6이고 우리는 이 6을 뭐라 그래? 약수가 다 겹치는 최대인 약수인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K는 6, 12, 18, 24가 다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 문제로 가볼게. 이거 학교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약수 배수. 자, 이번엔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은 BK의 부분집합이래. 야, 그럼 해볼게. 6의 배수와 8의 배수래. 그게 공통된 배수래.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불러? 공배수라고 불러.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6과 8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개수가 제일 작게 겹쳐야 된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불러? 최소공배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6과 8을 최소공배수를 찾으면 2, 3, 4니까 최소공배수가 뭐 나와? 24. 24의 배수 안에는 6의 배수와 8의 배수가 완벽하게 최소한의 개수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물어볼게. 24만 되냐 이거야. 이 문제는 꼭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 중 최대값 구하라 하면 답이 24야. 그 말 뜻은 뭐야? 24 말고도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뭘까? 그걸 애들이 못 찾아. 뭘까? 24 말고 또 찾으시오 했어. 뭐야? 힌트 줄까? 12 돼. 8 된다. 3 된다. 2 된다. 안 보이냐, 새끼들아? 뭐야? 24에. 그렇지. 약수들은 다 돼. 24의 약수 봐봐. 8 되고, 3 되고, 6 되고, 4 되고, 2 되고, 12 되고, 1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24에서 얘는 항상 최대값을 물어봐. 약수는. 아, 배수는. 약수야, 배수. 아무튼 배수는. 이해 가세요? 아, 왜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6의 배수와 8의 배수 한번 교집합 써볼래? 뭐뭐 있지? 첫 번째가 24. 그 다음은 48. 그 다음은 72 등등등 있지. 근데 준우야, 24의 배수들은 얘 다 포함하지. 8의 배수 안에 혹시 얘네가 다 들어가 있니? 있지? 3의 배수 안에 얘가 다 들어가 있니? 있지. 6의 배수 안에 다 있니?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K값은 24의 약수들, 즉 최소 공배수의 약수들은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아시다시피 K값의 최대값을 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최소값, 얘는 최대값을 많이 물어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 했어? 그것을 만족시키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K값을 찾아달래. 그럼 즉, 6의 배수와 24의 약수의 뭘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 라는 거지. 그럼 교집합 누구야? 6 되죠? 또 12 되죠? 또 24도 되네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니? 합을 찾아달래. 그러면 30, 42인가? 뭐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다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내야 한다고 봐요. 교과서 수준에서는 딱 좋은 문제야. 자, 다음 또 34번까지 없어요? 제가 약수배수 문제 좀 이따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자, 35번까지네 우선. 35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자, 도형 파트 올인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부터 39번 질문이요. 30.
7번. 너네 그 시험 첫날 무슨 과목이지? 첫날? 영어? 잠깐 환기 차원에서 좀 말해줄게. 다음 주 화금이면 파이널 1, 2회차 하고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시험 시작이고 수학은 월요일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준직전이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 직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은 실질적으로 오늘 빼면 4번 본다라고 보면 돼. 준직전은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오면 되니까 11시부터 그냥 학원은 열려 있을 거고요. 일요일도 똑같아요. 일요일은 일단 11시부터는 열려 있지만 공식적인 시간은 12시로 잡혀 있으니까 그냥 조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월요일 있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맞나? 아니지.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기 전 월요일. 딱 그 주 월요일은 사실상 이제 문제점이 2가지가 생겼어. 하나는 월목반 애들은 와요. 월요일 수업이니까. 근데 화금이랑 수일반 애들은 학원을 못 와. 화요일은 시험 전날이고 수요일은 시험 첫날이니까. 그럼 너네들이 드는 생각은 나는 월목반 애들하고 똑같은 돈 내고 쟤네들은 월요일까지 수업이 오는 거고 나는 왜 화요일 반이니까 하루가 빠지나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치? 그건 당연한 생각이야. 왜냐면 우리는 모든 요일에 상관없이 수강료는 항상 통일이거든. 그럼 지금 앞뒤가 안 맞아. 월목반 애들은 한 번 더 수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 그거 쿨하게 인정할게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문제는 생긴 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이거를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이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해. 엄마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월요일 있지. 그리고 여기 금요일 있지. 저 둘 중에 하루만 수강료를 측정했고, 하나는 수강료를 뺐어. 성견지명으로 9월 달 원비 낼 때 이미 처리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반 애들은 9번 수업이고 화금 수일은 8번인데 월목 반 애들도 8번 낸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월요일에 애들 오잖아. 저거는 사실상 이 월요일은 제가 수강료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수강료 없이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그 말 뜻은 뭐지? 그냥 모든 반 아이들이 와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와서 한두 시간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귀가입니다. 4시간 수업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수강료를 받았다는 건 4시간이 의무거든요. 근데 저거는 수강료를 안 받았으니까 와서 뭐 할 거냐면 요 교재 있죠. 요 교재 6, 7회 있죠. 이 6, 7회가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영어가 진짜 시급해서 이러다 진짜 좆됩니다. 진짜 시험 작살나요. 지금 영어의 영자도 모릅니다. 몇 단원이 시험이에요? 이 정도인 급 애들은 부득이하게 결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월요일 날은 그냥 학교 끝나서 오면 요거 6, 7 점검 받고요. 개별전입니다. 개인전이에요. 자기는 질문할 게 없어. 그럼 와서 점검 받고 프린트 하나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게 1시간 만에 끝나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만에 끝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그럼 얘는 해결됐죠? 요거 있죠? 선생님 이제 분명히 똑같아. 너네 저번에도 그랬어. 1학기 끝나고 1학기 때도 금요일날 학교 시험이 끝나고 오는 거죠. 그럼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져요. 급격하게. 내일 토요일이라는 이 긴장감이 확 생기면서 풀리면서 갑자기 집에 가서 자야만 될 것 같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무리 자기 객관화를 해서 따져봐도 월화수목에 별로 잠을 적게 잔 건 아닌 것 같아. 잘 만큼은 또 잤어. 시험을 보고 있지만 난 잠을 잘 만큼 잤는데 괜히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잠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냥 11시에 끝나고 오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내일 뭐 일요일 날 와서 존나 열심히 할게요. 근데 오늘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저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 진짜 오늘 진짜 아파요. 온갖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암보다 더 위험한 아이들 같아. 암을 뛰어넘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요일은 수강료 측정을 넣었어요. 친절하죠. 2번 중에 1번만 넣으라는 거 금요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을 추가한 게 아니라요. 어차피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어느 날로 할래? 원장님이 그러길래 월요일로 하면 애들
안 나온다고 할 거고, 안 나온 애들은 손해본다고 나올 거고, 그러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월요일은 그냥 수강료 책정을 안 하고 금요일로 수강료 책정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의무예요. 4시간. 그래서 미안하지만 금요일 날 선생님 근데 그건 봐줄게. 11시에 끝나서 밥을 1시간 먹고 올게요. 선생님 저. 먼저 먹고 와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먹고 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작살 날 거예요. 거의 뭐 잠과의 전쟁을 펼치실 거예요. 거의 뭐 눈깔 뒤집히면서 문제 풀고 있겠지. 근데 저는 빨리 하다가 한 2시쯤에 밥 먹을게요. 오케이, 그건 통과.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와서 하든 하다가 중간에 밥을 먹는 건 돼요. 근데 그런 짓만 하지 마세요. 근데 집에 가서 진짜 선생님 1시간만 자고 올게요. 진짜 선생님 진짜 믿어주세요. 진짜 집에 가서 1시간 딱 자고 밥 먹고 올게요. 여러분 눈 감잖아요. 보통 기본값 4시간, 5시간 갑니다. 그러면 한 5시쯤에 연락 와요. 저한테. 선생님 잠들었어요. 진짜 일요일날 진짜 일찍 갈게요. 진짜 일요일날 선생님 일요일 몇 시죠? 12시. 진짜 10시까지 갈게요. 제가 갑자기 쥐멋대로 그래. 그럼 난 안 오거든 10시까지. 지금도 10시까지 오겠대. 근데 소름 돋는 거. 그래서 내가 11시에 왔다? 안 와 있어. 그러고 한 10시 반쯤에 와. 선생님, 그럼 감에 쭈뼛쭈뼛대. 너 뭐 10시에 온다며. 피곤해. 토요일 날 또 밤늦게 공부했대. 난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 알아? 그래서 부탁인데, 요때는 부득이한 일 없으면 끝나면 오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지금 첫날 영어 물어본 이유가 혹시 나 교수가 보강 잡을까봐. 근데 보강 잡히면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니까 일단 가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나 교수 보강이 막 8시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웬만하면 학원 들려서 한 점검이라도 받고 가시면 되고요. 이날은 의무입니다. 이날은 자기가 안 오면 그냥 수강료 날라가는 거예요. 영상 보강도 안 되죠. 왜냐면 저 때는 준직전 프린트를 풀 거니까. 어? 다 다음 주겠죠. 다음 주는 요거 화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잘 하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직전이니까 이제 뭐 수학밖에 안 보고 너네들 다행히도 이번 시간표 잘 풀렸더라. 화요일 날 쓸데없는 것들 많이 보더라. 저 독일어, 일본어인가 짱깨어랑 짱깨어랑 쪽파리어인가 그 2개잖아. 거기다 뭐 보지 하나? 사회? 사회는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너네가 괜히 사회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사회는 알아서 저 정치인들이 잘 돌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만약에 저 쪽파리어랑 짱깨어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저 한국어나 똑바로 하세요. 아셨죠? 자, 갈게요. 36번부터 39번 질문, 아까 37번 한번 가볼게. 여기, 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질문 받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7번 보면, 얘들아,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거 나도 참, 애들이 내가 했던 말을 계속 까먹는 것 같아. 정삼각형이면, 생각보다 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번 도형 파트에서 정삼각형 문제가 나는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한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정삼각형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뭘 많이 이용하냐면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 이 공식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 뭐였죠?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곱 그리고 넓이는 뭐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시면 A가 4,4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뜬금없이 정사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럼 이거 사실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선생님, 무게중심이니까요. 그치, 2대1이니까 저는 A와 요걸 M값이라고 하면 A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입니다. 해서 저 M값을 찾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 문제는 어차피 뭘 구하면 끝이야? 한 변의 길이지. 그럼 굳이 좌표를 필요 없이 우리 OA 길이가 뭐 나와요? OA 길이. 16 더하기 16이니까 4루트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몇 대 몇이지? 2대 1. 그러면 OM 길이는 뭐가 나와? 2루트 2.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M 길이가 뭐 나와? 6루트 2지. 맞아요? 근데 우리 AM 길이를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H, 높이라고 하잖아. 그럼 결국 얘가 H인데 그게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에요. 그럼 끝났네, 한 변 길이. 한 변 길이는
루트 3분의 2 곱하면 되니까 루트 3분의 1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유리화까지 하면 4 루트 6. 끝. 그래서 문제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야, 근데 할마하안. 갈게. 한 변의 길이가 몇이래? 2a. 정삼각형이래. 근데 얘들아,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이 최소값 될 때 P 어디야? 원이 어딨어요? 도대체, 뭐, 헛것 보여? 원이 없는데 자꾸 무슨 원의 중심이야. 어? 그래. 외신까지는 그래. 인정해준다. 아니야. 네 글자. 그래,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 AP, BP, CP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될 때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 이게. 왜 무게중심입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P가 여기라고 하면, 지금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건 이 길이들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라고. 그게 골고루 나눠 가져야 가장 최소값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P가 무게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문제가 뭘 찾았어? 이 길이만 찾으면 정답이지. 근데 이 길이는 당연히 높이의 몇이야?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를 먼저 찾자고. 2분의 루트 3. 아까 저기서 해놨잖아. 한 변 길이가 2a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 나와? a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지금 여기 길이야. 맞아? 그거의 몇이야? 3분의 1. 그게 지금 어디야? 여기 거리야. 근데 그걸 뭐까지도 해줘야 돼? 제곱까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몇 배까지 해야 돼? 3배까지 해주면 다. 너무하네, 진짜. 아이씨, 진짜. 답까지 찾아요? 답까지 찾자. 이거 H에 3분의 2면 뭐야? 3분의 2A 루트 3. 그걸 제곱하래. 그럼 뭐 나와? 3분의 4A 제곱 나오나? 맞아? 그게 몇 개? 혹시 복이냐? 아니네. 그럼 답은 4A 제곱이지. 이거 좀 외워라. 좀 무게중심. 아니, 진짜 너무하다. 39번? 자, 야, 39번 봐봐. 39번은 여기까지만 찾으면 끝나지. 이거 뭐 구하면 돼? 내분점. 내분점 1분의로 시작하겠지. 1분의 뭐 나와? 아닌가? 맞네. 1분의 앞에 거 계산해줘. 5t에다가 6t-1. 오케이. 뒤에는 마이너스 5t. 근데 얘가 몇 삽으면? 그러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끝. 갖다 붙으면 안 돼.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딱 쉬는 시간 줄게. 40부터 42. 41. 40, 41. 40번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평행하고 수직인 거는 이건 안 돼, 안 돼. 이걸 한 번만 다시 해봐봐. 41번 뭐야? 41번, 41번 할게. 얘들아, 41번 저랑 2번 했어요. F반은. 언제 했냐면, 충격적이게도 12월 달인가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언제 한 번 했지? 그럼 모르겠다. 나도 기억이 안 나. 2번 했던 걸 기억나. 자, 41번 봐봐, 얘들아. 너네가 대답해. 꼭지점에서 맞은편 변들의 중점을 이은 선들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무게중심. 그치? 근데 41번은 뭔지 아세요? 41번은 이 그림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잘 봐.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여기서 수직. 이렇게 수직, 수직, 수직 3개의 선의 교점을 우리가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물의 깊이. 여길 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직인 직선들의 중심이다. 그래서 수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은 중점들의 바로 교점이었다면 수직선들의 바로 교점을 우리가 바로 수심이라고 하고 걔가 지금 수선의 교점을 A, B, 얘를 바로 A, B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럼 얘는 뭘 이용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거 생각보다 풀이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A, B, C가 이렇게 있거든. 지금 하나가 5네. 여기를 0,0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2,1.
그리고 여기에 B를 1,1. 자, 채준아, 간다. 이거 기울기 뭐 나와? 그러면 이거 기울기 뭐 나와? 그리고 누굴 지나?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2 넣었더니 1 나온대. 플러스? 이렇게 됐지. 채준이가 마무리할게 다. 채준아, 이거 기울기 뭐 나와?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뭐 나와? 그리고 누굴 지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마이너스 2x에다가 1 넣었더니 2 나오니까 플러스? 요 점은 얘와 얘의 뭐야? 답 끝. 그래서 그냥 직선 두 개 찾아서 교점 가면 정답이야. 막 복잡한 개념이 없어요. 그 풀이가.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고 두면 반대로 넘기면 2분의 3x는 2. 따라서 x는 3분의 4. 그래서 얘가 3분의 4, 3분의 4예요. 뒤에 3분의 4는 그냥 넣어보면 나오는 거야. 3분의 4는. 그래서 문제가 둘이 곱하고 9까지 곱하면 답은 16. 답 3번이 정답이 돼요. XY 좌표가 항상 같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넣어보면 나온다는 거야. 또 있습니까, 질문? 뭐라고? 42번? 42번 봐볼게. 얘들아, 42번도 한 10초 만에 푸는 거야. 잘 봐. 우리 막 어떤 점이랑 어디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면 무조건 무슨 상태가 가장 멀다? 수직인 상태. 그럼 결국엔 원점이 여기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이랑 가장 멀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이 원점이랑 교점이 수직될 때가 가장 멀어. 그럼 얘는 혹시 이거 교점 뭐 나와? 마이 컴마 1이 가장 멀어.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무슨 공식 찾아달라는 이거 찾아달라는 거야.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시오. 그럼 끝났네. 요거 기울기 뭐나? 2분의 마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분홍 색깔은 기울기가 뭐나? 그리고 누굴 지나? 마이 컴마 1. 더합은? 끝.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질문 받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